안녕하세요. BTMS 보타이맨 시로 채널입니다. 4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조지아주에서 SB202라는 선거 개정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델타항공의 CEO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흑인 및 소수자들의 선거의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비난 성명에 대하여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 마크 루비오가 델타항공에 대하여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한 패거리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 엮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극동라인은 페남이라는 에어라인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멀리 태국까지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ATA, 즉 국제항공라인 협정에 1980년대 초 페남이 망할 때 그것을 델타항공이 2억 달러에 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델타 에어라인이 극동으로 진출하였고 중국이 문호 개방이 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델타가 극동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극동으로 진출한 그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중국 시장도 역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 공산당과 비즈니스 관계로 엮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에 이어서 텍사스에서도 오늘 상원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법안의 이름은 SB 시네드 빌 여긴 7입니다. 조지아는 20이었고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 투표 시간을 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청도 하지 않은 부재자들에 대한 우편 투표용지 발송 금지, 드라이브 스루 투표 금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거법에 대하여 아마존, AT&T,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이 또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수자의 선거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권이 법제화된 지 5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자 텍사스 부지사인 제이슨 위틀리가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과는 다른 비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텍사스가 지난 2012년 799만 3천 명의 표자에서 2020년에는 1114만 4천으로 39%의 투표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선거에 있어서 주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76%가 늘었다고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2017년 이 법안을 지지하였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우리 SB202 법안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가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입안하였던 그 정책으로 가야 이 국경 문제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시절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선심성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조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이 돈을 가지고 미국민에게는 실제적으로 7천억만 가고 나머지 1조 4천억을 여기저기 제3국의 인권이다 뭐다 하여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민의 세금만 높이고 있는 결과라고 하면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을 없애고 다시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켜서 세수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필로의 CEO인 마이클 린들이 캔슬 컬처라는 플랫폼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간에 여러 빅테크에 의하여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마크 주커버그와 잭 돌시가 하루속히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원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한편 그의 사업체인 마이필로라는 베개업체는 올 1월에 이어서 여러 매장으로부터 사익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올과 메이시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린델은 지금은 오히려 자기 비즈니스에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 있고 자기를 내쫓았던 여러 매장에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성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한 바이오 테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사실은 군사기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인민해방군 소장인 위첸이 2020년 1월에 취임하였으며 이들은 NIAID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국립 알레르기 및 질병연구센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유센조 박사를 언급을 하면서 그는 사스 연구의 권위자이며 C4 재앙과 함께 사스 바이러스 예방에 관한 논문의 공동 저자로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혈액센터의 린지 캠볼 연구소에 20년을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금 1,700만 불을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NIAID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유센조의 아내인 레이닝도 역시 NIAID로부터 410만 불의 보조금을 받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쉬버의 미국 연구 네트워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첨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험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며 거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랄프 바릭, 미네소타 대학의 팽리, 듀크 의대의 리파왕, 텍사스 대학 의대의 쉔첸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박쥐 여자로 불리는 우한연구소장인 잭리 씨를 통하여 CCP 군사 바이오 무기 연구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CCDC 즉 질병통제본부센터의 소장인 가오푸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자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해외 연구원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는 중국 공산당인 CCP가 주도를 하고 서구의 과학계의 구성원들과 일부의 미국 정부 관리가 함께 합작한 작품이며 여기에 언론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하여 은폐 작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라고 하면서 로렌스 셀린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뉴스에 전해드렸던 아시안 여성이 폭력을 당한 빌딩 바로 앞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시안 라이브스 메어를 이런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저께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3명의 경비원들은 오늘부로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필리핀계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폭행자는 오늘 뉴욕 경찰서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속 살해 혐의, 즉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혐의로 39년간 교도소에서 수감하다가 2년 전에 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로 가석방이 된 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구금이 되면 그는 아마 가석방 없이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자에 따른 이번에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시안들의 인권을 위하여 이 모든 펀드레이징은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하여 반도체 생산 세계 제1위의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에 지금 삼성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업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하며 아주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 육군 증강 현실 헤드셋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2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아이바스의 프로토타이핑을 위하여 미 육군과 2년에 걸친 개발 협력을 하여왔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이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